똥진쌤의 토킹 히스토리 제1탄 역사 속 정치하는 엄마들 소선호 편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소선호는 우리 역사의 유일무이하게 고구려와 백제를 공동 창업한 분입니다. 또한 주체적 여성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남성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남성에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오늘 소선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선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내용들을 혼합해서, 그리고 저의 역사적 주관 해석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선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선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동부여에서 태어났지만 동부여의 왕자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됐어요. 어린 주몽이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여인이 이 졸본부여에게 유력한 가문인 연타발의 딸 소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주몽이란 드라마 속에서 주몽 송일구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선호 한혜진 씨가 역할을 했는데 그 드라마처럼 청춘 남녀는 아니었어요. 꽃다운 청춘 남녀는 아니었고 주몽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소선호는 이미 결혼을 하고 두 아이, 비료와 원조를 낳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도 주몽은 20대 초반, 그 다음에 소선호는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몽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는데 소선호 집안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정치적 협력이. 또 하나, 소선호 입장에서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몽이 능력이 출중해요.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도. 그러므로 남성으로서의 또 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소선호 입장에서는 주몽과 결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주몽과 소선호가 공동으로 건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선호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구려가 안정이 돼서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몽에 의해서 새로운 왕, 그 후에 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주몽은 원래 총각이었던 게 아니고 과거 동부였을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애씨 부인이고요. 동부에서 탈출할 때, 정치적 망명할 때 애씨 부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아이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졸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씨 부인과 유리가 뒤늦게 졸본 부여 고구려에 등장하게 됩니다. 소선호는 그동안 자기가 고구려를 세운 공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아들 비류가 왕이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주몽은 자기의 핏줄인 유리를 태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몽과 소선호에겐 미묘한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게 됐어요. 보통의 여성 같으면 주몽 남편의 뜻을 따라서 정치적 그 야심이라고 할까, 욕망을 접어뒀을 텐데 소선호는 주체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왕위 계승 그런 갈등을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들인 비류와 원조,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신하들을 이끌고 남쪽,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례성, 지금의 한양, 지금의 서울 부근 있죠? 그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로 알고 있기에는 백제는 원조가 세웠다. 처음에 비류와 원조가 따로따로 지역을 선정해서 있다가 나중에 원조가 통합돼서 세웠다고 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조선 상고사에는 백제 1대 왕은 소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소선호가 세웠고 그 후에 소선호가 죽은 후에 이제 원조가 계승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원조가 세운 게 아니고 주체적 삶을 살아왔던 고구려도 건국했고 실제 백제를 세웠던 소선호가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적 논란이 있지만 소선호가 백제의 1대 왕이었다면 우리 역사상 정말 뛰어난 여거림이 틀림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소선호는 주체적 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남성, 또한 정치적으로도 야심이 컸고 그 야심을 그렇지만 정치적 분쟁이 아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역사상의 위대한 여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선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 정치하는 엄마들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똥진쌤의 토킹 히스토리 역사 강사 이동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주몽이 동부여에서 졸본부여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평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몽은 동부여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설명을 하면 주몽의 엄마는 유아 부인입니다. 그런데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이제 삼국석이 이야기는 하였지만 실제 이제 주몽의 엄마인 유아 부인은 동부여의 왕 금화왕의 후궁으로 그리고 거의 왕후 비슷한 대접을 받고 실제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고구려에서 죽은 게 아니라 동부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부여의 왕 금화왕의 후궁, 거의 왕후에 준한 후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주몽은 동부여의 왕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 형들도 있었지만 능력이 출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은 이유가 주몽이 능력이 뛰어난 거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죽이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주몽은 동부여의 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